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쪽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런 찜찜한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정보의 격차. 이게 사실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숨겨진 규칙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규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느낌이요. 예를 들어 중고차를 사러 갔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혹시 나만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순간의 서늘함.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대체 뭔지,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이게 잘못하면 역선택이라는 아주 위험한 함정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시장이 이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똑똑한 방법들을 만들어냈는지 신호 보내기와 진실 찾기, 마지막으로 평판의 힘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 바로 정보 비대칭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왜 세상의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모든 정보가 다 투명하게 공개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정보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려면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노력도 해야 해요. 바로 이 비용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는 더 많이 알고 누구는 덜 알게 되는 거죠.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이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이상적인 세상,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아는 세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은 오른쪽에 가깝습니다. 마치 포커 게임을 하는데 나만 상대방 패를 전혀 못 보고 게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불리하죠. 근데 이게 그냥 좀 불공평하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보 불균형이 심해지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시장에 좋은 물건, 좋은 사람은 다 사라지고 나쁜 것들만 남게 되는 최악의 상황. 이걸 바로 역선택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제일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최악의 상대와 거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 역선택의 무서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보험시장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험사가 평균적인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딱 정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강한 사람들은 난 병원도 잘 안 가는데 이 돈 내긴 좀 아깝네 하면서 가입을 안 하겠죠. 그럼 이제 보험 가입자 풀에는 상대적으로 아픈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보험사는 생각보다 돈을 많이 지출하게 되고 결국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럼 더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보험 시장 자체가 망가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놀랍게도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에서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뛰어나다는 걸 적극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죠. 이건 그냥 말로만 저 믿으셔도 돼요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믿을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확실한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죠. 사실 이런 신호 보내기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취업준비생이 좋은 대학 졸업장을 내미는 거. 그게 바로 나는 성실하고 똑똑한 인재입니다 라는 신호죠. 또 어떤 회사가 우리 제품은 10년 무상보증 이렇게 내세우는 건 그만큼 품질에 자신 있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신호가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 실력 없는 사람이 이 신호를 따라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야 해요. 다시 말해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좋은 학위를 따는 비용보다 어중이 떠중이가 그 학위를 따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보를 가진 쪽이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는지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정보가 부족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상대가 보내는 신호만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설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정보가 부족한 쪽에서 아주 영리하게 판을 짜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 패를 스스로 보여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기술. 이걸 바로 선별이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일종의 시험 문제를 내는 것과 같아요.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자체가 우리가 원했던 정보를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시험이죠. 아까 그 보험사가 다시 나왔네요. 이번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보세요. 보험사가 두 가지 선택지를 줘요. 하나는 보험료가 싼 대신 보장도 적은 플랜 A, 다른 하나는 비싸지만 보장은 빵빵한 플랜 B.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사람은 굳이 비싼 돈 낼 필요 없으니 플랜 A를 고를 거고, 건강이 좀 걱정되는 사람은 플랜 B를 고르겠죠. 이렇게 고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위험 수준을 드러내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영리하죠? 자, 지금까지 본 신호보내기나 선별은 주로 딱 한 번의 거래에서 유용한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삶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거래도 반복되고요. 바로 여기서 시간을 통해 쌓이는 또 하나의 강력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평판의 힘입니다. 반복되는 거래가 중요한 시장에서는요, 좋은 평판만큼 확실한 신호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 가게는 품질이 좋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모든 게 연결된 세상에서는요, 이 평판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달 앱으로 음식 시킬 때 뭐부터 보세요? 별점하고 리뷰부터 보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런 온라인 리뷰, 판매자 등급 같은 것들이 현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평판 시스템입니다. 기술 덕분에 우리는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게 됐고, 그만큼 정보 비대칭도 많이 줄어들었죠. 자, 지금까지 정보 비대칭이라는 문제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국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이런 노력들 덕분에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서로를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신호보내기, 선별, 그리고 평판, 이 세 가지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끄럽게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톱니바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이 더 발전하면 정보의 격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의 신호와 선별 방법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미래 시장에 숨겨진 규칙은 또 어떤 모습일지 생각할수록 정말 흥미롭네요.